지금부터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화면 구현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요. 다른 말로 웹표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웹표준이라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웹표준에 대해서 조금 화면 구현은 좀 아실 것 같고 웹표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웹이라 그랬으니까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 웹에 대한 정보를 웹의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정보를 누구나 어디 무슨 장비로든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있게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웹표준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표준의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거예요. 사용자에 대한 거라서 특별히 이제 사용자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에서 그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 색깔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뿌릴 때 어떤 색깔을 보고 뭐 빨간색을 선택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글자나 아니면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무슨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해당되는 것, 사용자에 대한 것을 이제 배려해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귀가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시각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도 이제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전혀 못 보면은 사용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그 음성 인터페이스를 많이 만들고 있죠 요즘. 뭐 지니야 이러면 이제 대답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찾아주고 소리로 전부 다 읽어주고 이런 것을 이제 만들고 있어서 그런 이제 그 관공서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읽어주는 메뉴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그 관공서에 들어가면 이제 이 메뉴에 대해서 뭐든지 어떤 메뉴가 있다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사용자에 대한 표준화한 것은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색깔로 구분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음성을 제공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소리로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글자도 함께 제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는 이런 표준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중에서 어떤 사용자든지 인터넷의 정보를 잘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웹표준 그렇게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정의에서 사용한 게 웹표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기에 대한 웹표준이에요. 기기. 저희가 기기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데스크탑을 이제 맨 처음에 사용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넓은 화면에서 보통 우리가 가로나서 1024 곱하기 뭐 1024 곱하기 900 정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서 그 넓은 데스크탑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스크탑만 아니라 저희가 그 핸드폰을 사고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해당되는 뭐 그 전부 다 손에 쥐고 있는 기기들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되게 해상도가 낮아요. 48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80 곱하기 뭐 30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맞춰서 요즘 해상도가 좀 높아져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조금 더 높아져서 한 80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핸드폰이 데스크탑에 비해서 해상도도 낮고 보여주는 공간이 일단 적죠. 그래서 보여지는 공간이 뭐 이렇게 적기 때문에 곱하기 뭐 XX 이렇게 해서 640, 800까지도 뭐 그냥 가능하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모바일 기계라 그래서 이런 기계도 이제 맞춰가지고 그 일반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이 게시판 홈페이지 이런 것들 만드시게 되면 핸드폰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조그맣게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이 스크롤 해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작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모바일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태블릿 PC 저희가 태블릿 PC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 요즘 이제 그 TV로도 많이 하니까 TV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통신 장비를 이용하시더라도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맞춰서 개발을 하시려면 이제 되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정한 너비가 그 지원을 안 하면 이제 그 이미지를 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자 하는 정보만 포커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 글자를 기기에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이에요. 그 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인데 예를 들어서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파이어폭스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죠. 브라우저. 그 정보를 제공을 받는 프로그램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하실 때에 크롬이 사용하는 그 이런 써가지고 프로그램 짜서 만든 객체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만든 객체가 서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롬에서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동작을 하는 것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클릭하면 동작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고요. 프로그래머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동작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그 웹개발, 웹표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은 저거 세 가지를 이제 만족을 해서 첫 번째는 사용자, 두 번째는 기기,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만족을 하도록 이제 짜야 된다.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된다. 그 크롬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글자를 보이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폰트, 컴퓨터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뭐 버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 쪽으로도 조금 이제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작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서로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어떤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동작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개발자가 좀 번거롭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브라우저가 알아들 수 있는 이런 코딩을 이제 길게 짜셔야 돼요. 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길게 짜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이제 한번 그 실습 삼아 짜보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 실습만 전부 다 짜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 짜놓은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작에 대한 표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표준화. 그 지금 원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짜여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짜야 될 배워서 실행해야 될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브라우저라는 놈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제 짜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단 웹표준이라는 말이 나와서 웹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표준화를 코딩해 가지고 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이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맞춰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서 나 함수로 이제 이런 거를 그 동작에 대한 것을 함수로 이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해놓고 이제 그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놓고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라이브러리 또는 이제 API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이브러리 특별히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니까 뭐 JS 라이브러리 또는 JS API. 그 API가 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추가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어 놓고 걔를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 걔가 이제 API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바에서 갖다가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남이 다 작성했는데 써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것처럼 똑같이 그 동작의 표준화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쓰는 것들을 그 JS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라이브러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공해 주는 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jQuery라는 게 있어요. jQuery라는 게 있는데,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제 동작의 표준화를 많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서 이런 걸 쓰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인데, jQuery라는 게 라이브러리인데 함수를 미리 작성해 놓고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니까 그 자바에서는 메소드와 같은 것을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메소드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주로 이제 함수라는 말 많이 쓰기 때문에 함수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함수에 대한 것을 이제 쓰시는데, 그것 중에서는 이제 jQuery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의 표준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 jQuery만 쓰는 건 아니에요. 점점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jQuery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jQuery를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의 표준화인데요. 디자인의 표준화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트스트랩은 이거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얘네들은 이제 말하듯이 디자인의 표준화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에 의해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인에 관련된 게 CSS의 디자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CSS와 JS를 이렇게 그 동작이 되긴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 부분도 그 마우스가 올라가면 뭐 슬라이딩으로 메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동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 보다는 CSS가 위주예요. 그 디자인을 이제 이쁘게 만드는 게 이제 CSS인데, CSS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이미 CSS나 거기에 맞는 자바스크립트를 다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세요라고 이제 쓰는 게 부트스트랩인데요. 거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트스트랩을 이제 얘네들도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이제 뭔가 만들어 놓은 건데, 부트스트랩 자체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이제 그 하게 되면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클래스로 정의하면 디자인이 바뀐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제가 클래스 몇 가지만 해서 이제 뚝딱뚝딱 하시면 디자인이 확 바뀌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을 써가지고 디자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합니다. 브라우저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버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화면에 저는 똑같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코딩을 했는데, 그래서 크롬에 맞춰서 코딩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똑같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주려면 이제 이런 API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쟤도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API 해당되는 것들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HTML 여기까지는 표준화 때문에, 웹 표준화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설명이 된 거고요. 웹 표준에 해당되는 거 설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TML이 뭐냐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그 무슨 약자인가부터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이 참조 사이트가 w3schools.com인데, 여기 이제 wschools.com을 이제 그 즐겨찾기 해놓으시라고, 그 북마크 같은데 크롬에서 즐겨찾기 때문에 북마크에 가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해놓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Run HTML 메뉴에서 Run HTML 클릭해 보시면 이제 저희가 웹 표준을 배울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거는 이제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그 삼선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짧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요런 걸 이제 반응형 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HTML이 있는데 HTML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마크업 랭귀지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표준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이렇게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넷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것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회사마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데이터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알아가지고 개발을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회사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냥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맞췄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에 묶이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화 시켜야 돼서 사용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www 이런 협회, 그 W3에 해당되는 실제적으로 이제 협회가 있죠. 웹협회, 인터넷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표준을 지정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의 약자는 그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마크업 랭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텍스트 연결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인터넷에 연결시켜서 사용되는 문자들을 이렇게 마크업해서 뭔가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를 체크해 놓고 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랭귀지다, 언어이다라고 해서 HTML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얘네들을 표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썼고요. 현재는 그 이 표준에 해당되는 것을 어디까지 이제 그 만들었냐면 HTML5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요. HTML5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거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HTML5가 상당히 파워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표준에 해당되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이제 데이터를 보려면 이런 표준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TML5에 맞춰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정보를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랭귀지예요. 자바와 같은 랭귀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는 누가 해석을 하냐면요. 얘네들은 이제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게 돼요. 브라우저가 해석한다. 해석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크롬에서 그 크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고 계신 요거 크롬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고 계신 이것들이 전부 다 HTML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HTML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특별히 이제 그 뭐뭐 ML로 돼 있으면요. 마크업 랭귀지 ML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얘네들은 뭐뭐 ML 지금 HTML, XML, SML, XHTML 뭐 이렇게 해서 뭐뭐 ML로 돼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태그를 이용한 태그를 이용한 정보 저장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태그는 여기서 태그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태그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안에 꺽쇠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슬래시 태그 똑같은 태그를 이렇게 똑같이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저장해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태그를 둘러싸거나 이제 태그에 대해서 한계를 만드는데 이렇게 그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거나 보통 이제 데이터를 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그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이제 태그를 한 개 만드는데 태그를 한 개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슬래시 꺽쇠 표시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요거 대신에 여기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 표시를 한 개만 하면 되면 되고 이럴 때 이제 태그를 한 개만 써도 된다. 이럴 때는 그 속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어트리뷰트 속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꼬르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쓰시게 되세요. 그 정보를 저장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를 하는 건데 내가 저렇게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그 데이터를 꺼내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 태그가 어떤 글자의 약자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시고요. 그걸 모르시면 되게 힘드신 거예요. 저런 것들을 이제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실 거는 이제 ML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HTML 이런 것을 이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화면에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시는 건 CSS예요. CSS가 무슨 약자냐? CSS가 무슨 약자냐 하면은 여기 이제 CSS가 여기 또 나오는데 저희 HTML에 해당되는 거 무슨 약자인지는 여기 안 보여줘 가지고 무슨 약자입니까? 라는 것을 여기 인스트럭션 여기 있네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자, 이제 CSS를 클릭해서 보시면요. CSS 인스트럭션 이렇게 보시면 CSS는 스탠다드 표준인데 for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입니다. cascading style sheet의 약자인데 이렇게 그래서 C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재는 CSS3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CSS 얘네들 버전업 시켜가면서 뭔가를 작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CSS3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했고 그 얘네들도 누가 해석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HTML5처럼 브라우저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엔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하면 표시된 게 대해서 색깔은 뭐고 크기는 뭐고 뭐 그림자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한 것을 얘기하는데 캐스케이딩이니까 무엇인가 선택을 하세요. 그 해석을 하면 그 캐스케이딩이니까 선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먼저 해요. 선택한 객체의 그 이 스타일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 여러분들이 영어가 이제 요즘 생활화돼서 용어가 됐죠. 우리나라 용어가 돼서 스타일이라면 다 알아듣는데 선택한 객체 스타일을 정의해 놓은 시트. 뭐 시트도 아시죠?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객체라는 게 했는데 여기는 색깔은 빨간색, 크기는 24,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시트를 이제 CSS라고 얘기해요. 그러려면 이제 객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HTML로 그 글자를 한 개 만들든지 이미지를 먼저 해서 그 객체를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타일에 해당되는 정보를 막 집어넣어서 그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여줄 때 이제 모양 같은 거 이쁘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걸 이제 CS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CSS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해당되는 거 보면 이제 뭐 HTML 엘리먼트 여기 하고 어떻게 HTML 엘리먼트 요소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드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화면에 표시되거나 페이퍼나 화면에 그 or in other media라 해서 그 다른 미디어나 페이퍼나 아니면 화면에 어떻게 디스플레이 될 거냐 표시될 거냐에 대해서 정해 놓은 거다. 여기 이제 CSS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SS 말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J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한데 요거는 자바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이거를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이상한 거. 자바는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얘는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그 약자 JS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스크립트가 뭔지를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스크립트 뭐뭐뭐 스크립트라고 써 있으면요. 그 처리 명령문을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랭귀지에서는 컴퓨터 랭귀지에서 처리 명령어를 모아놓은 스크랩북이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이렇게 사건이나 사진 이런 거를 이제 모아놓은 책을 스크랩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동원하세요. 스크립트라고 얘기하면 처리 명령어를 모아놓은 뭐 명령어 이렇게 모아놓은 파일을 뭐 그래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파일은 모아놓은 것 정도로 쓸게요. 모아놓은 것을 이제 스크립트 뭐뭐뭐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스크립트라고 써 있으면 이제 얘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처리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처리 명령어를 모아놓은 거를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스크립트라고 붙으면 명령문이 모아져 있는데 얘가 그냥 번역된 상태로 이제 자바의 클래스처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를 그냥 모아놓은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원거는 뭐 A 스크립트 이런 거부터 그 A 스크립트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된 게 A 스크립트, B 스크립트, C 스크립트 이렇게 넘어가도록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버전에 해당되는 게 B 스크립트예요. B 스크립트 이렇게 짜가지고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동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서 처리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그 새로운 스크립트를 개발을 하면서 그 새로운 스크립트를 개발을 하면서
그 명 이름을 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 붙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 C 스크립트, D 스크립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붙이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붙이기를 하면서 가장 유명한 언어를 앞에다 붙이기로 했어요. 가장 유명한 언어. 그 가장 유명한 언어가 그 당시에 자바였어요. 자바. 언어를 앞에 붙이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나온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된 거예요. 스크립트. 그러니까 자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쓰시면 자바하고 뭔가 굉장히 그 자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근본이 서로 틀린. 자바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 처리 명령어를 이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버 쪽에서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건데 데이터 처리를 해서 데이터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 쪽에서 그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자바스크립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디서 실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얘네들도 어디서 번역을 하냐 하면 이제 브라우저가 얘를 번역해요. 브라우저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 하는 거가 이제 HTML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CSS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브라우저가 해석합니다. 또 얘네들이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해서 만드는데 맨 처음에 브라우저가 이런 코드를 쭉 보면요 HTML을 먼저 만들어요. HTML에 해당되는 것을 HTML에 해당되는 것을 해석을 하면 HTML이 뭘 만지냐면 태그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기 태그 부분을 이렇게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얘를 객체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태그 객체를 한 개 만들어줍니다. 태그 여기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CSS를 이렇게 CSS 목록들을 쫙 해서 이렇게 넣어놓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작에 해당되는 JS를 쫙 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실행을 하거나 이제 그 함수로 만들면 넣어놓게 되고요. 함수를 안 만들면 그냥 실행하고 말게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그를 먼저 만들고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그 뒤에 넣어서 이제 동작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정보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정보가 먼저 보이고 CSS에 해당되는 모양을 잡아서 달라지게 이제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거나 이런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터넷 속도가 느린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ML이라고 붙어 있는 건데 얘네들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 사용되는 건 HTML5고요.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그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는 이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브라우저에서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고자 한다면 HTML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TML을 이용해서 태그로 써야진 것을 객체로 만들게 되는데 이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쁘게 보여줄까요? 라고 정의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요 태그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태그 안에다가 그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적용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CSS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한 객체에 저희가 스타일을 정해 놓은 시트를 CSS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모양에 대한 그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요 안에다가 이제 똑같이 동작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동작에 해당되는 게 미리 실행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그 여기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만든 게 JS가 해당이 되죠. 동작은 JS, 스타일은 CSS. 그래서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 그래서 그 캐스케이드니까 먼저 요걸 선택하고
요 태그에 해당되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캐스케이딩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거기에 대한 모양을 이제 시트 목록으로 이렇게 쫙 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이제 CS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을 특별히 그 브라우저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자바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한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뭐뭐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에 뭐라고 나오고 뒤에 스크립트라고 나오면 텍스트로 처리되는 명령문을 그 이렇게 나열해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그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도 지금 그 랭귀지 중에 하나인데, 빅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 기기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랭귀지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로 처리 명령문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 R 같은 거 이제 통계 분석을 배우시게 되면 R 같은 걸 배우시게 되는데, 걔들도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엑셀 같은 거에도 엑셀 안에 이제 명령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VB라고 해서 그 비주얼 그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들, 비주얼 베이직에 해당되는 스크립트, VB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라고 붙게 돼서요. 그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면 텍스트 처리를 명령어를 텍스트 형식으로 처리 명령어를 모아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한글 이 텍스트로 모아놨으면 사람은 알아들 수 있는데 기계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걔 한 줄을 읽어다가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하고 버리고, 또 한 줄을 읽어다가 번역을 하고 실행하고, 그 번역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또 버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것을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웹 표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